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5월 중순부터 감자가 본격적으로 굵어지기는 시기입니다. 감자를 굵게 하는 것은 당연히 햇빛이지만 농부도 그냥 있을 수는 없죠. 보조자이니까요. 감자도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심은 뒤 20-30일이면 추비를 해야죠. 복합비료를 주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그것밖에 없다면 그거라도 줘야겠지만 요소도 가리비료도 있으면서 그걸 준다면 비료 공부가 더 필요하죠. 어떤 농가에서는 요소도 가리비료도 있으면서 또 따로 NK 비료를 사는 분이 있습니다. NK 비료가 추비용으로 나온 것은 맞지만 효율적이지 못하죠. 추비를 하더라도 어떤 작물이나 어떤 상황에서는 질소가 더 많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리가 절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데 이건 그렇게 조절할 수가 없죠. 이 NK 비료들은 회사마다 다른 미량 성분도 넣어 판매 효과를 높이는데 그것도 내가 조절하여 넣으면 되죠. 어떤 텃밭 농장에서는 이런 감자 전용 비료를 사놓고 심을 때도 주고 심고 나서도 주고 감자 비료로 가니 애용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이건 밭 만들 때 주는 밑비료입니다. 어느 작물이나 우비료는 질소와 가리입니다. 다만 비료는 작물과 주는 시기,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물 심은 지 20-30일 처음 우비료를 줄 때는 아직 줄기와 잎 등 건물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질소의 비중을 높이고 점차 열매 비대기 접어들면 가리 비율을 높이는데 질소는 보통 요소 비료를, 가리는 텃밭 감자에서는 황산가리를 쓰면 맛이 좋아진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5월 중순이면 감자 순도 많이 자랐고 비대기가 시작되었으니 가리의 비중을 높일 때입니다. 가리는 아다시피 광합성 양분을 열매로 실어나르는 운반자 역할을 하죠. 주는 방법은 아시죠? 포기 사이에 주는데 포기 사이 두둑 등에 구멍을 파고 주든지 거기에 잎이 무성하게 덮여 있으면 잎이 없는 그 아랫부분에 구멍을 뚫고 주어도 됩니다. 주는 양은 지금은 감자가 많이 자랐으니 한 숟갈보다는 살짝 더 줘도 됩니다. 죽을 묻어야 됩니다. 비가 오기 바로 전에 주거나 아님 주고 난 다음에 급수를 하면 금상첨화죠. 이 추비는 언제까지 주느냐? 수확하기 15 내지 20일 전까지 주면 맞습니다. 그 뒤에도 욕심내어 주면 감자야 굵습니다만 저장이 좋지 않습니다. 이 추비를 주는 것도 그것도 가리 비중을 높여주는 것도 감자 비대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것만 때문에 영상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급수입니다. 이때는 감자가 이제까지 자란 잎으로 열심히 광합성을 하여 그 양분을 줄기 하단에 저장합니다. 아다시피 이때 비가 자주 오면 감자 비대에는 지장이 오죠. 적당한 물 공급은 도움이 되지만 햇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죠. 일조량 부분에서는 솥바닥 농장 언제나 불리합니다. 춘추분에도 일조 시간이 8시간 20분, 다른 농장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최선은 다합니다. 광합성 양이 많으려면 일단 광합성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잎이 많아야 하죠. 고구마는 잎이 많다고 열매가 많이 달리지 않지만 감자는 잎이 많아야 일단 수확량이 많습니다. 그 광합성 공장의 중요한 일꾼인 마그네슘 공급도 할 수만 있다면 필요하죠. 미리 밥 만들 때도 주었지만 이때는 응급으로 필요하니 마그네슘 연면 시비가 비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감자잎이 오래가죠. 마그네슘 연면 시비용 비료는 질산 마그네슘이나 황산 마그네슘, 황산가리 마그네슘 등이 있는데 수용성이면 다 좋습니다. 질산 고토, 황산 고토, 황산가리 고토라고 하는 것도 다 같은 비료입니다. 마그네슘이 맛있다고 고토라고 부르니까요. 마그네슘을 꾸준히 살포한 감자잎은 그렇지 않는 잎보다 훨 오래 싱싱한 걸 실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보통의 감자는 6월 하순이면 황화하고 수확하는데 마그네슘을 몇 차례 살포한 감자잎은 7월 중순까지도 싱싱한 걸 경험하였습니다. 감자를 늦게 캐면 캘 때부터 이렇게 껍질은 두꺼워집니다. 이미 캔 감자도 갈수록 껍질이 두꺼워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감자를 캐면 감자는 당연히 크죠. 흔히들 하는 얘기처럼 뭉친 만큼 크죠. 대신 이렇게 가끔 속이 빈 감자가 나오기 쉽습니다.
칼슘이나 붕산 공급도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기이하게도 이 굵은 감자를 가을이 되어 잘라보니 하나같이 속이 차 있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현상을 본 손바닥 아줌마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런 시기도 여름 장마기인데다가 감자까지 이런 현상을 보게 되니 이 뒤로는 아줌마 말 잘 듣고 있습니다만 감자의 마그네슘 공급의 위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합성 원료인 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식물은 햇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을 만들고 이 포도당을 감자는 녹말로 저장하죠. 다른 작물보다 이 감자는 일조량이 많은 하지전으로 폭발적으로 광합성을 하니 물도 다른 때보다 폭발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야 스프링클러를 돌리니 필요에 따라 충분히 공급시키지만 그렇지 못하고 물을 데워주는 경우라면 흔히 논물 대듯이 주라고 합니다. 고랑에 물을 대듯이 주더라도 그렇다고 장시간 물이 고여있지만 않도록 합니다. 물론 감자 꽃을 따주는 것도 비대의 한 요소이긴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따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식물은 개와 결실에 많은 동화약물을 소모합니다. 물론 일손이 부족한 전문 재배농을 어렵더라도 텃밭감자는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을 정리하면 첫째, 비대기에 들어가면 추비를 할 때도 가리 비중을 늘리고 둘째,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그네슘 공급이 광합성을 돕고 뿐만 아니라 황화현상을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부터 지겹도록 반복되던 비도 요즘은 뜸합니다. 언제나 감자 비대기에는 건기입니다. 그런데도 감자는 이때 물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햇빛도 필요하죠. 급수장치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급수한다면 가급적 오전에 물을 주는 것이 광합성에 더 도움이 됩니다. 아래표는 하루 시각별 광합성을 하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아졌다는 뜻은 바로 광합성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식물이 오전에 광합성이 활발한데 특히 감자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정오와 그 이후 무렵에 태양이 남종하는 시각이니 광합성이 제일 활발할 것 같지만 이때는 낮잠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물을 주어도 아침에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